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2018년 4월 9일 시행한 국가공무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9급 농업체 기출문제 정답 및 애들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비학개론 책형 가형이었는데요. 저는 책형 가형으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론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대로 공부만 습득을 하셨다면은요, 고득점, 그래도 만점이 나올 그런 시험 문제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저에게 하는 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우리 쌤이 해준 것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다. 참 보는 문제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만점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험에는 참고만 할 뿐이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으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기출문제 정답 및 애들을 애드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취업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더라도 기본기만 충실히 갖춰진다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점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최근에 국가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컷이 예를 들면은 9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표는 100점 만점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가산점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018년 국가직 9급 제비학개론 가책형 해설을 들어가는데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생장조절제라고 나옵니다. 식물의 생장 조정제 또는 조절제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절제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옳지 않는 거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를 봐볼까요? 참고로 해서 2018년도 개정판입니다. 2018년 최신 개정판입니다. 개정안 신지원 그랬습니다. 신지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신지원 개정판을 가지고 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지겠죠. 손송훈 교수 편저입니다. 그래도 통합재배학 그랬죠. 통합재배학 개론에서 나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를 참조하시면은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지 59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598쪽 그러죠. 팔쪽부터 이렇게 식물생장조절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생장조정제라는 것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식물체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어서 이동을 합니다. 체내로 이행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뭐가 된다? 생장조절제입니다. 생장조절제는요, 극히 미량으로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에서도 외부에서 우리가 합성한 물질을 갖다가 생장조절제로 사용할 수도 있어도 같은 효과를 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생장조정제는요, 일종의 호르몬이니까 주성분은 단백질이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생장조절제는요,
우리가 각기 그럽니다. 합성했을 때 그 기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합성한 물질도 우리가 생장 조절제로 이용을 하면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장 조절제는요, 꼭 한 가지 특성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뭐합니까? 세포 생장 그래 놓고 신장도 나올 수 있고 개화 촉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장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인공으로 합성된 것 외에도 종의 특이성이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귀리에서 생장점에서 옥신이 나왔습니다. 그 추출물을 바로 어디에다가요? 옥수수에다가 갖다가 처리를 하든지 벼에다 처리를 하든지 이러더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뭐더랍니까? 종의 특이성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관의 특이성이 약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옥신은요, 지상부 생장점에서 주로 많이 생성돼서 지하로 내려가죠. 그런데 시토키닌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생성되어서 지상부 물관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 특성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생장조절제는 천연물질이 있는가 하면은요, 인공으로 합성하는 물질이 있죠. 그런데 또 천연물질하고 인공합성물질을 구분할 줄도 아는 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연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인공적으로 동정 분리할 수 없는 천연만 존재한다는 대표적인 식물 생장 조절제는 지베렐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생장을 촉진한다 그러면은요, 먼저 옥신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시토키닌입니다. 그리고 지베렐린입니다. 그러면 생장을 억제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ABA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폴리페놀, 페놀성 물질들이 바로 생장을 억제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에틸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생장 억제제 중에서 합성된 것 중에 생장 저해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안티옥신이라고 그러죠. 그 안티옥신은 대표적인 것이 MH가 됩니다. 그리고 안티지베렐린, 저하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장을 더디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는 피나인, TTT, AMO, 1618 이런 것들도 있고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옥신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신의 발견자는 누구다? 또 어디에서 생성돼도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소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 1번 예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예문을 한번 보면은요, 옥신류는 그랬습니다. 옥신류는 제초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초제로 이용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옥신류는요, 최적 농도라 그럽니다. 최적 농도에서는요, 생장 촉진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종 농도보다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생장 촉진 물질의 대표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따른 농도는요, 가장 높은 것이 잎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기, 뿌리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농도가 이게 바로 6ppm 정도 되면 4ppm, 2ppm 이런 정도에 의해서 생장을 갖다가 촉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농도 그럽니다. 최적 농도보다 이상, 고농도 이상일 때는요, 오히려 생장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초제로 이용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제초제로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혹신의 재배적 이용이라고 나오죠. 그랬을 때 599쪽 보면은요. 첫 번째 밝은 촉지, 젖목의 활착 촉지, 그리고 개화 촉지, 낙과 방지, 가지의 굴곡유도 척화 및 척과, 과실의 비대 성숙 촉진, 단위결과 유도 중수 효과 그럽니다. 그런데 600쪽에 보면 치읓번에 있습니다. 페이지 600쪽 보면은요. 치읓번에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옥시는 제초제로 이용이라는 것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보면은요. 옥시는 세포의 신장 생장을 촉진하되 식물에 따라 상편 생장을 유도함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옥신류는 여기에도 보면은요. 세포의 신장을 그랬습니다. 신장 생장을 촉진하되 그랬습니다. 식물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선택형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선택형 그러면은요 광엽병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입이 넓적한 광엽병 식물을 그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광엽병에 대한 생장 그러면은 이거든요. 여기는 하본가라 해볼까요? 하본가 등은 생장을 촉진하나 그랬습니다. 식물에 따라 광엽병은 거기에서 상편 생장을 유도함으로 그랬습니다. 생장을 유도함으로 제초제로서의 효과가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참 봐보세요. 제초제로서 그러면 선택형 광엽병 제초제로 효과로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제초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옥신류는요 주로 뭐라 이 소리입니까? 이제 봐보면 여기에도 선택형 광엽병 제초제 그러니까 선택형 광엽병 제초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페녹시 아세트산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페녹시 아세트산 그럽니다. 그러면 페녹시기의 호르몬형 제초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아세트산의 유사물질 그럽니다. 유사물질로 물질이 무엇을 주로 이용한다? 2.4D 그럽니다. 2,4D라고 합니다. 그리고 2,4D 2.45T 또는 P가 있습니다. T 그럽니다. 또는 MCPA 그러죠. 그래도 이게 그 대표적인 A다 이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A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그럽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그랬습니다. 2,4D는 그랬습니다. 특히 2.4D는 그랬습니다. 초기의 선택형 제초제들아 이 소리입니다. 선택형 제초제들 중 하나로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봐보세요. 이제 보면은요. 그래도 거기에도 보면은 제초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벤조산 유사물질도 나옵니다. 이 밖에 벤조산 유사물질 그럽니다. 여기는요. 무슨 유사물질? 페녹시 아데스단의 유사물질이죠. 그런데 벤조산 유사물질계에서는요. 유사물질 무엇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디캄바란 놈도 있습니다. 디캄바 또는 거기에서 크로롬 그랬으면 크로람 벤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파이크람 그러죠. 파이크람 등도 제초제로 많이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더랍니까? 우리가 이 페녹식에 이다디가 문제점이 생겼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것을 갖다가 고엽제라 그럽니다. 일명 올람전에 그 밀림 열대 그랬습니다. 광역병 이런 식물을 죽이기 위해서 올람전에다 공중살포를 해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공중살포를 했더니 그게 식물만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도 해를 받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악마의 물질이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랬습니다. 나쁜 예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현재는 주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디는요. 지금 현재 제초제 광역병 제초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복경감을 하는 도복경감제로도 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이사디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뭘로 이용한다? 제초제로 이용한다. 맞지요? 두 번째 거기 문을 보면 지베렐린 처리는 화형성과 계알을 촉진한다고 나왔네요. 지베렐린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는 화형성과 쾌활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보니까는요,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춘하철이 그랬습니다. 즉 일정한 초기 시기에 저온을 거쳐야만이 화분화가 되고, 그리고 후기에 장일 조건을 거쳐야만이 바로 추대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물들은 거의 못한다 대체 효과로 지베렐린 저온과 일장 장일 요건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베렐린이라는 것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베렐린의 재배적 이용 그랬을 때 페이지 601쪽에가 나옵니다. 렐린의 재배적 이용 부분에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용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지베렐린은 발화촉진에 이용합니다. 발화촉진을 했을 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수분해 요소라는 것이 있죠. 그래도 수분이 흡수가 되면은요, 가수분해 요소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활성이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수분해 효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못한다. 지베렐린 그럽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감자도 이 ppm 지베렐린 처리라고 일반 약물들도 이렇게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발화가 촉진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화석유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미음본 보면은요,
화석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및 유도 촉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촉진 그랬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방금 말한 저원장일에 의해 추대가 개하는 오염된 약물에 대하여서 지배리를 처리하면은요 화분화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저원의 대체 효과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후기에 감광당이 필요하죠. 그래도 당일을 대체하여 화석을 유도하고 추대 개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온 것이 바로 지베렐린 맞지요. 그리고 배추, 양배추, 당근, 상추 등의 저온체를 대신할 지베렐린을 살포하면 추대 개화한다. 그리고 수톡 편집 피투니아 프레지엄의 기타 여러 가지 꽃에도 지베렐린을 살포하면은요 개화 촉진 효과가 있다. 추파맹의 육엽기 정도의 지베렐린을 100ppm 소용액 몇 차례 처리하면 저온체라 처리가 불충분해도 출수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베렐린은요 경엽을 신장을 촉진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장일 식물은요 우리가 가을 단일기가 되면은 생장이 억제됩니다. 이유는요 지베렐린 합성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가을에 지베렐린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특히 목초 산초량이 신장을 촉진을 해서 산초량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도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단위 결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개화기 전하고 개화기 후에 두 번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포도에서는요 시없는 포도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액화 그게 단위 결과 유도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베렐린은요 수량 증대를 위해서 감자 그랬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늦게 심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싹을 틔워서 심어야만이 빨리 이렇게 생장이 빨라져서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래도 수량 증대를 위해서 감자의 2ppm 정도 휴면 타파를 위해서 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베렐린은 성분 변화 뽕나무에는 50ppm 정도 살포를 하며 단백질 함량이 증가해져서 좋더라 이 소리입니다. 품질이.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양조산업에서 보리 종자에서 싹을 틔워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당화 요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지베렐린을 갖다가 처리를 하면은요 그 씨앗 안에 있는 가수분의 요소 활성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지베렐린 거기에도 화영성과 개화 촉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ABA가 나와 있습니다. ABA는 그랬죠. 생장을 그랬습니다. ABA는 생장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억제하는 물질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물질로 거기에도 경엽의 신장을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신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그래 있습니다. 억제의 효과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틀려 있더라 이 부분이 틀려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답이 3번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ABA 같은 경우는 생장 억제 물질에서 치비약에도 보면은 603초 크바크 생장 조절제 중에서요 동그라미 2번 604쪽 그랬습니다. 페이지 604쪽에 보면은요 크바크 생장 조절 물질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BA에 대해서 나왔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ABA는요
바로 뭐를 한다? 누가 발견했다? 오쿠마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쿠마는 목하고 어린 식물로 아부시스산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도 그 아부시스산을 발견을 해서 이게 바로 순수 분리하여서 바로 ABA라 그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요, ABA는요 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브 노화 낙엽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BA 봐볼까요? 첫 번째 그랬습니다. 거기 기억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브 노화 낙엽, 그리고 거기에도 촉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를 한다고? 휴면 연장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휴면 유도, 또 유도를 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에서 보니까는 단풍잎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생육중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단풍 그랬습니다. 나무 잎에 처리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처리를 하면 휴면화 형성 그랬습니다. 이때도 휴면화 형성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자, 장미, 양상추 그랬습니다. 장미, 양상추, 그리고 거기에서 감자 그랬습니다. 감자 등은 그랬죠. 휴면을 연장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종자의 파라 그랬습니다. 억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억제하여 휴면을 갖다가 연장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좋더라? 저장 중에 종자 파라 억제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팔꽃 딸기 그랬습니다. 나팔꽃 딸기, 장일식물에서는요 영양냉장은 억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억제하고, 그리고 뭐들 한다고? 화분화 생식냉장, 화분화는 촉진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장을 억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외에도 ABA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즉 저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입에서 ABA가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도 낙엽, 낙화, 노화 그럽니다. 그래도 엽록소를 파괴합니다. 그래도 노화를 촉진, 탈리를 촉진 그럽니다. 또 ABA는요 수분 증단이 과다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서 ABA가 많아지면은요 기공을 갖다가 다치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